한국은행의 오판이라 이 시장이 위험하다. 오판이 뭐를 오판했을까요? 잘못 판단했을까요? 시장에서는요, 한국은행이 2월 23일 날인가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을 때 금리를 올렸어야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큰 오판이 아니겠느냐, 그런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준금리는 3.5%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1.25%나 난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가 오판이라는 거예요. 너무 금리 차를 지금 같은 시기에 많이 벌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월입니다. 외국인 상장 채권 매도액이에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6조 5,680억 원입니다. 6조 5,680억 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월 규모로는요, 역대 최대입니다. 1월 규모로는. 1월에 이 정도로 많이 판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가장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12월에 좀 비슷하게 빠져나갔긴 했지만 그때 지금 6조 5,680억 원이 최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문제는 12월에도 빠져나갔죠. 12월에도 4조 310억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작년 내내 보면 말입니다.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2021년 한번 보세요. 2021년을 보면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64조 5,36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은 이게 뭐 10분의 1토막 났나 10분의 1토막도 더 났습니다. 상장채권 2023년에 순매수액이 5조 8,2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2020년에 24조 7,060억 원에 대비해도 지금 엄청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다가 채권 시장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안 샀어요. 채권에 대한 위험이 몰린다면서 말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안 사고 그러는 바람에 채권 시장의 위기가 몰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외국인들이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안 사면. 지금 외국인들이 점점 줄여가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 2023년 1월에 보면 221조 9,770억 원입니다. 이게 2022년 작년 11월에 보면 232조였거든요. 232조 1,880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대비해 보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러분,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게 11조 이상이 빠져나간 거예요. 11조 이상이. 그러니까 시장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말입니다. 90억 달러 내지는 10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의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죠.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채권의 어떤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더 두고 봐야지 압니다. 사실 한미금리 역전이라는 게 기준금리가 3.5%니까 우리나라의 채권금리하고 기준금리가
4.75%인 미국의 채권 금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3년 만기 채권도 다르고 10년 만기 채권도 다르고 금리가 미국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채권의 안정성은 미국이 높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채권 시장이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기금들 있잖아요. 연기금이라든가 국부펀드라든가 전부 다 미국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요. 한국의 채권 사지 말고 미국 채권 사자 이런 분위기가 휩싸이고요. 외국인들은 저마다 탈출하고 있으니 시장은 더 위험에 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5%의 금리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요. 3월 22일에는요. 금리를 또 올릴 거예요. 미국은. 0.25%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미 금리 차는 1.5%입니다. 만약에 5%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요. 1.75%가 돼요.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 한미 금리 차가 1.5%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없거든요. 1.75%는 아예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 당연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한국은행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은행의 생각은요. 한미 금리 역전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빠져나갔느냐?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빠져나간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연기금이나 국부펀드가 이게 신년을 맞아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할 거 아니에요. 연간 단위로 그죠? 작년에 이랬다면 올해는 이렇다. 이렇게 연간 단위로 조정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이 대한민국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기가 됐을 때 나간 금액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포트폴리오 조정하고는 저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말이 맞을지 아니면 시장의 말을 맞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가봐야 되지만 시장에서 지금까지는요. 한국은행이 오판한 것 아니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냐. 2월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위협이 더 커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은요. 환율의 등락을 보면 지금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뭐 1,299원까지 떨어졌다가 1,350원, 25원까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출렁출렁 장난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이 크다는 겁니다. 아직 시장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어떤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 채권의 탈출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한미 금리 역전이 시장의 위협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좀 더 두고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장의 위협이 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의 어떤 판단 자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